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꿀잠 DJ입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에이버니의 앤을 가지고 왔습니다. 12번째 이야기. 오늘도 잘 들어주세요. 21. 상냥한 라벤더. 계약을 하자 앤은 이론보다는 상당한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시 학교 일을 시작했다. 반에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저 신기한 세계로 모험을 온 줄 아는 17살짜리 학생 몇몇이 새로 들어왔다. 그 중에는 데이비와 도라도 끼어 있었다. 데이비는 밀티 볼터 옆에 앉았는데 그 아이는 1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 물정에 밝았다. 원래 도라는 지난주 주일학교에서 릴리 슬론과 같이 앉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릴리 슬론이 첫날 결석했기 때문에 임시로 미라벨 코튼과 앉게 되었다. 미라벨 코튼은 나이가 10살이라 도라의 눈에는 아가씨들 중 하나로 보였다. 그날 밤 데이비가 집에 와서 마릴라에게 말했다. 학교는 참 재밌어요. 아주머니는 내가 가만히 앉아있지 못할 거라고 하셨지만 난 잘 앉아 있었어요. 아주머니는 대체로 맞는 말씀만 하시지만요. 책상 아래서 다리를 비비 꼬다보면 도움이 돼요. 같이 놀 남자애들이 많아서 정말 좋아요. 전 밀티 볼터와 같이 앉는데 그 애는 좋은 애예요. 키는 밀티가 더 크지만 몸집은 제가 더 커요. 뒷자리에 앉으면 좋겠는데 의자에 앉았을 때 다리가 바닥에 닿을 만큼 자라야 거기에 앉을 수 있대요. 밀티가 자기 석판에 앤 누나를 그렸는데 지독히 못 그렸어요. 그래서 밀티한테 누나를 저렇게 못 그리게 그리면 쉬는 시간에 때려주겠다고 했죠. 처음엔 밀티를 그려서 뿔과 꼬리를 달아주려고 생각했는데 밀티가 기분 상해할 것 같더라고요. 앤 누나가 남들의 기분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했거든요. 기분을 상하게 하는 건 몹쓸 짓인 것 같아요. 꼭 혼내주고 싶다면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흠씬 두들겨주는 게 더 나을 거예요. 밀트는 내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나를 봐서 그 그림에 다른 이름을 붙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누나 이름을 지우고 거기다 바바라 쇼라고 썼어요. 밀트는 바바라가 자기를 귀여운 꼬마라고 부르는 데다 한 번은 자기 머리를 쓰다듬었기 때문에 싫대요. 도라는 새침하게 학교가 좋다고만 말하고는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히 있었다. 날이 저물어 마릴라가 2층에 올라가 자라고 하자 도라는 우물쭈물하더니 훌쩍훌쩍 울기 시작했다. 전 무서워요. 어두컴컴한데 혼자서 2층에 가기 싫어요. 마릴라가 물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지? 여름 내내 혼자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잤잖니. 도라가 울음을 그치지 않자 앤이 토닥거리며 속삭였다. 자, 나한테 말해봐. 귀여운 아가, 뭐가 무서운 거야? 도라는 계속 흐느끼며 털어놓았다. 미라벨 코튼의 삼촌이요. 오늘 학교에서 미라벨 코튼이 자기 가족 얘기를 다 해줬어요. 걔네 식구들은 거의 다 죽었대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숙모 모두요. 미라벨 말로는 자기 집 식구들은 빨리 죽는 편이래요. 미라벨은 죽은 가족이 많은 걸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무슨 병으로 죽었는지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매장될 때 모습이 어땠는지 전부 얘기했어요. 그리고 미라벨의 삼촌 한 명은 무덤에 묻힌 뒤에도 집 주위를 돌아다닌대요. 미라벨 엄마가 봤대요. 다른 건 괜찮은데 그 삼촌이 자꾸 생각이 나요. 애는 도라를 데리고 2층으로 가서 잠들 때까지 곁에 있어 주었다. 다음 날 애는 쉬는 시간에 미라벨 코튼을 교실에 남으라고 해서는 무덤에 묻힌 뒤에도 계속해서 집 주위를 돌아다니는 삼촌이 있다는 건 참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아직 어린 짝에게 그 괴상한 신사 얘기를 하는 것은 좋은 취미가 아니라고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이해시켰다. 미라벨은 앤의 이런 행동을 혹독하다고 생각했다. 코튼네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었다.
미라벨이 자기 가족 중에 유령이 있다는 걸 내세우지 않는다면 친구들 사이에서 어떻게 위신을 세울 수 있겠는가? 9월이 지나가고 황금빛과 다홍빛으로 넘실거리는 10월이 되었다. 어느 금요일 저녁 다이애나가 찾아왔다. 오늘 엘라 킴볼한테서 편지가 왔어, 앤. 우리더러 시내에서 온 자기 사촌 아이린 트렌트도 볼 겸 내일 오후에 차 마시러 오래. 근데 마차를 끌 말이 없어. 내일 다 쓰거든. 네 조랑말도 다리를 절잖아. 그러니 우린 못 가겠어. 걸어가면 되잖아. 숲속으로 쭉 가다 보면 킴볼레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웨스트 그래프턴 도로가 나와. 작년 겨울에 그 길을 지나가 봐서 알아. 6km 정도밖에 안 되고 또 돌아올 때는 올리버 킴볼이 우릴 태워다 줄 테니까 걸을 필요가 없잖아. 아마 올리버는 핑곗거리가 생겨 좋아할걸? 캐리 슬론을 만나러 다니는데 아버지가 말을 못하고 다니게 한대. 마침내 두 사람은 걸어가기로 하고 이튿날 오후에 연인의 오솔길을 지나 커스버트 농장 뒤편으로 갔다. 그곳에서 아련히 보이는 울창한 자작나무와 단풍나무 숲 한가운데로 들어서는 길에 다다르니 주위는 온통 황금빛 불꽃으로 경이롭게 타오르며 자줏빛 정적과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들어서는 길에 다다르니라고 읽어야 되는데 띄어쓰기를 잘못 읽었어요. 이게 그렇다니까요. 이게 벌써 네 줄이어가지고 제가 어디까지 붙여 읽어야 하는지 미리 읽지를 못했어요. 앤이 꿈꾸듯이 말했다. 이건 마치 부드럽고 아름다운 형형색색의 불빛으로 가득 찬 거대한 성당에서 무릎 꿇고 기도드리는 것 같지 않니? 이 숲을 서둘러 지나치는 건 옳지 못한 것 같아.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는 것처럼 불경스러운 짓이야. 다이애나가 시계를 힐끗 보면서 말했다. 그래도 서둘러야 해. 시간이 그리 많지 않아. 그럼 빨리 걸을 테니까 말은 걸지 마. 난 이렇게 사랑스러운 날을 들이마시고 싶으니까. 마치 이 숲은 포도주 같은 공기를 내 입술에 들이미는 것 같아. 난 걸을 때마다 한 모금씩 마시며 갈 거야. 두 사람이 갈림길에 이르렀을 때 앤이 왼쪽 길로 들어선 것은 아마도 들이마시는데 너무 열중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래는 오른쪽 길로 가야 했지만 훗날 앤은 그 실수를 자기 인생에서 가장 운 좋은 실수였다고 여기게 되었다. 두 소녀가 한적하고 풀이 무성한 길에 다다르고 보니 길가에는 어린 가문비 나무만 빽빽이 늘어서 있었다. 다이애나가 당황해서 소리쳤다. 아니, 여기가 어디야? 웨스트 그래프턴 도로가 아니잖아. 앤이 약간 부끄러워하며 대꾸했다. 그래, 여긴 미들 그래프턴의 간선도로야. 아까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들었나 봐. 여기가 어딘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아직도 킴볼레에서 5km 거리는 될 거야. 다이애나는 시계를 보면서 다 틀렸다는 듯이 말했다. 그럼 5시까지 그곳에 갈 수 없잖아. 지금 4시 반이야. 다들 차 마시고 난 뒤에 도착하면 우리 때문에 또다시 차를 내와야 하니 번거로울 텐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앤이 한풀 꺾여 말했으나 다이애나는 궁리를 좀 해보더니 반대했다. 아니, 여기까지 왔으니까 가서 놀다 오는 게 좋겠어. 조금 더 가자 또 다른 갈림길이 나왔다. 다이애나는 의심스러워하며 물었다. 어느 길로 가야 돼? 앤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겠어. 더 이상 실수하면 곤란해. 이쪽 길은 여기가 숲으로 곧장 이어지는 초입인가 봐. 그러니까 저 길로 가다 보면 틀림없이 인가가 있을 거야. 가서 알아보자. 구불구불 돌아가는 길을 따라 걸으며 다이애나가 말했다. 이렇게 낭만적인 길이 있었다니. 그 길은 가지들이 위로 얽혀 올라간 오래된 아름드리 전나무 아래로 이끼밖에 자랄 수 없을 만큼 짙은 그늘을 이루며 뻗어 있었고 길 양쪽의 갈색 숲 바닥으로 여기저기로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마치 세상의 걱정 근심은 아득히 먼 곳에 있는 듯 매우 고요하고 외진 곳이었다. 앤이 목소리를 낮추어 속삭였다. 우린 마법의 산림 속을 걷고 있나 봐. 다이애나, 우리가 다시 바깥 세상으로 돌아갈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이제 곧 마법에 걸린 공주님이 사는 궁전이 나올지도 몰라. 다음 모퉁이를 돌자 궁전은 아니지만 고만고만한 농가들만 있는 이 지방에서 궁전이 나타난 것만큼이나 놀라운 작은 집 한 채가 보였다. 이곳 농가들은 같은 씨앗에서 자란 것처럼 전반적으로 특성이 비슷비슷했던 것이다. 애는 넋을 잃은 나머지 문득 걸음을 멈추었고 다이애나는 탄성을 질렀다. 아, 이제 여기가 어딘지 알겠다. 저 작은 돌집은 라벤더 루이스 아주머니가 사는 집이야. 그 아주머니는 이 집을 메아리 오두막집이라고 부른대. 얘기는 자주 들었지만 본 적은 없어. 정말 낭만적인 곳이지. 앤도 기뻐하며 말했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곳은 본 적도 없고 상상조차 못 해봤어. 동화책이나 꿈속에 나오는 집 같아. 집 앞에는 앤과 다이애나가 서 있는 오솔길 입구에서부터 직사각형의 정원이 펼쳐져 있었다. 그 집 한쪽 면은 정원과 경계를 이루고 나머지 3면은 돌로 쌓아 만든 오래된 물길로 빙 둘러싸여 있는데 주위에 이끼와 풀과 고사리들이 너무 무성해 마치 높다란 초록색 제방처럼 보였다. 집 양쪽으로는 높이 솟은 거무스레한 가문비 나무가 손바닥처럼 생긴 가지를 뻗고 있고 그 아래로는 푸르른 클로버 목초지가 자그맣게 비탈을 이루며 검푸르게 굽어 들어간 그래프턴 강으로 이어졌다. 부드러운 어린 전나무로 뒤덮인 언덕과 골짜기를 빼고는 다른 집이나 공터는 보이지 않았다. 다이애나는 문을 열고 정원으로 들어서면서 생각에 잠겨 중얼거렸다. 라벤더 아주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사람들은 그분이 괴짜라던데. 그렇다면 라벤더 아주머니는 재미있는 사람일 거야. 괴짜들은 다른 면에서는 어떻든 간에 하여튼 재미있는 사람들이거든. 내가 마법의 궁전에 오게 될 거라고 말했지? 작은 요정들이 그 길에 마법을 건 것은 다 까닭이 있었던 거야. 앤이 단정하듯 말하자 다이애나는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라벤더 아주머니가 마법에 걸린 공주님은 아니야. 내가 듣기로 라벤더 아주머니는 45살에 머리가 희끗희끗한 노처녀라고. 앤이 자신만만하게 장담했다. 아, 그것도 다 마법에 걸려서 그런 거야. 라벤더 아주머니의 마음은 여전히 젊고 아름다워. 우리가 마법을 푸는 방법만 안다면 라벤더 아주머니는 눈부시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시 변할 거야. 하지만 우린 그 방법을 모르지. 원래 왕자님만이 그 비밀을 알고 있는 법이니까. 그러니까 라벤더 아주머니의 왕자님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야. 아마 그 왕자님에게 피할 수 없는 불행이 닥쳤는지도 몰라. 비록 옛날 이야기와는 다르지만 말이야. 왕자님이 오래전에 왔다가 가버린 건 아닐까? 소문에는 젊었을 때 라벤더 아주머니는 폴의 아버지인 스티븐 어빙 아저씨와 약혼한 사이였대. 근데 서로 말다툼하곤 헤어졌다는 거야. 앤이 주의를 주었다. 쉬, 문이 열려 있어. 두 소녀는 담쟁이 덩굴에 덩굴손이 드리워진 현관에서 걸음을 멈추고 문을 두드렸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나더니 조그맣고 좀 별나게 생긴 사람이 모습을 드러냈다. 주근깨 투성이 얼굴에 들창 코이고 마치 귀 이쪽에서 저쪽까지 길게 이어진 듯 커다란 입을 가진 14살가량의 소녀였는데 두 갈래로 따은 금발머리를 커다란 나비 매듭의 파란 리본으로 묶고 있었다. 라벤더 아주머니 계세요? 다이애나가 물었다. 네, 아가씨. 들어오세요, 아가씨. 이쪽으로 앉으세요, 아가씨. 라벤더 마님께 오셨다고 말씀드릴게요. 마님은 2층에 계시거든요, 아가씨. 이 조그만 하녀가 휙 사라지자 둘만 남은 소녀들은 서로 즐거운 눈길을 주고받았다.
이 신기한 집의 내부도 외관만큼이나 흥미로웠다. 방은 천장이 낮고 네모진 작은 유리창 두 개는 모슬린 주름 장식 커튼으로 가려져 있었다. 빛이 된 가구류는 모두 구식이었지만 아주 솜씨 있고 우아하게 배치되어 있어 보기가 좋았다. 그러나 가을 공기를 마시며 6km나 걸어온 건강한 두 소녀에게 솔직히 가장 마음에 끌린 것은 푸르스름한 도자기와 맛있는 음식이 놓여 있는 식탁이었다. 노릇노릇한 고사리들이 식탁보 위에 흐드러지게 장식되어 앤이 말한 축제 분위기마저 자아내고 있었다. 앤이 속삭였다. 라벤더 아주머니는 차 마실 손님을 기다리고 있나 봐. 6명분이 차려져 있잖아. 근데 참 별난 여자애를 데리고 있지 않니? 꼭 꼬마 요정나라에서 온 심부름꾼 같아. 그 하녀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줬을 거야. 하지만 난 라벤더 아주머니가 자꾸만 더 궁금해. 쉬, 그분이 오고 있어. 그 말과 동시에 라벤더 루이스가 문간의 모습을 드러냈다. 두 소녀는 너무나 놀라서 예의도 잊은 채 멍청이 바라보기만 했다. 둘은 무의식적으로 이제껏 보아오던 그런 나이 지긋한 독신 여성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즉 단정하게 빗질한 희끗희끗한 머리에 안경을 끼고 다소 깐깐한 그런 인물 말이다. 그러나 라벤더 루이스는 상상했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다. 라벤더는 아름답게 물결치는 순 많은 새 하얀 머리카락을 공들여 부풀려 동그랗게 말아올린 자그마한 숙녀였다. 발그레한 볼과 아름다운 입술, 커다랗고 부드러운 갈색 눈동자, 특히나 온폭 보조개가 들어간 소녀 같은 얼굴이었다. 그리고 그 나이에 사람이 입기에는 우스꽝스럽고 유치해 보일 법한 옅은 빛깔의 장미 장식이 달린 우아한 모슬린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라벤더에게는 완벽하게 어울려 전혀 우스운 느낌이 들지 않았다. 라벤더가 외모에 어울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네 번째 샬롯타가 여러분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다이애나가 말했다. 웨스트 그래프턴으로 가는 길을 알고 싶어서요. 저희는 킴볼레 집에 초대를 받아 가는 길이었는데 숲길로 잘못 들어서는 바람에 웨스트 그래프턴 도로가 아니라 간선도로로 나왔거든요. 이 집 대문에서 왼쪽으로 가야 하나요?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요? 라벤더는 주저하는 눈길로 식탁을 힐끗 보더니 대답했다. 왼쪽 길이에요. 그러더니 갑자기 결심한 듯 불쑥 말했다. 그런데 아, 가기 전에 차 한 잔 마시고 갈래요? 그렇게 해요. 아가씨들이 도착하기 전에 킴볼레는 차를 마실 거예요. 네 번째 샬롯타와 난 아가씨들이 있어주면 무척 기쁠 텐데. 다이애나는 앤에게 어떻게 할까를 묻는 듯한 무언의 눈길을 보냈다. 앤은 이 놀라운 라벤더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재빨리 대답했다. 폐가 안 된다면 잠깐 머물렀다 갈게요. 한데 다른 손님을 기다리시는 건 아니었나요? 라벤더는 다시 식탁을 쳐다보더니 얼굴을 붉혔다. 아가씨들은 날 무척 바보 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맞아요. 난 참 바보 같아요. 이런 걸 들키면 부끄럽겠지만 들키지만 않으면 부끄럽다고 생각진 않아요. 사실 올 손님은 없어요. 손님이 오는 채 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알겠지만 난 무척 외로워요. 손님이 오는 걸 좋아하지만 이곳이 워낙 외진 곳이라 찾아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번째 샬롯타 역시 외롭죠. 그래서 다가회를 갖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다가회를 준비하느라 음식을 만들고 식탁을 꾸미고 어머니가 결혼식 때 도자기에 음식을 담아내고 난 옷을 차려입죠. 다이애나는 과연 소문대로 라벤더 아주머니는 괴짜구나 생각했다. 45살 된 여자가 어린 여자아이처럼 다가회 놀이를 한다고 상상해보라. 그러나 애는 눈을 반짝이며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아, 아주머니도 상상을 하시는군요. 아주머니도라는 말에
라벤더는 동질감을 느껴 대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래요. 물론 나처럼 나이 든 사람에겐 우스운 일이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데 마음 내키는 대로 바보 같은 짓도 못한다면 혼자 사는 노처녀가 무슨 낙이 있겠어요? 사람에겐 보상이 필요하거든요. 가끔씩 이런 흉내를 내지 않고 살아갈 자신은 없어요. 네 번째 샬롯타가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아도 자주 이러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마침 오늘 다과회를 열려고 했던 게 다행이네요. 아가씨들이 정말로 찾아왔고 차는 이미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손님 방에 올라가서 모자를 벗을래요? 계단 꼭대기에 있는 하얀 문이에요. 난 얼른 부엌에 가서 네 번째 샬롯타가 차를 너무 끓이진 않나 봐야겠어요. 네 번째 샬롯타는 아주 좋은 아이지만 차를 태우기 일쑤거든요. 라벤더는 반가운 마음에서 부엌으로 신나게 뛰어갔고 두 소녀는 손님 방으로 올라갔다. 그 방은 문 색깔과 똑같은 하얀 칠을 한 방이었는데 담쟁이 덩굴이 늘어진 지붕창으로 빛이 새어 들어오는 앤이 말한 대로 행복한 꿈이 자라나는 곳 같았다. 다이애나가 말했다. 이건 정말 희한한 모험이야. 그렇지? 라벤더 아주머니는 약간 별나긴 해도 참 아름답지 않니? 전혀 노처녀 같지 않아. 라벤더 아주머니는 음악같이 느껴져. 두 소녀가 내려오자 라벤더는 찻주전자를 들고 들어왔고 그 뒤로 네 번째 샬롯타가 갖고 온 비스킷 접시를 들고 굉장히 기뻐하는 표정으로 따라왔다. 자, 두 분 이름을 말해주세요. 젊은 아가씨들이라 기뻐요. 아가씨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아가씨들과 같이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느낌이에요. 난 정말... 라벤더는 말하다가 얼굴을 살짝 찡그렸다. 내가 늙었다고 믿기 싫어요. 자, 두 분은 누구지요? 다이애나 베리 그리고 앤 셜리. 내가 두 아가씨를 오랫동안 알고 지냈다고 치고 이제부턴 말을 낮춰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둘이 동시에 대답하자 라벤더는 매우 즐거워하며 말했다. 자, 그럼 편안히 앉아서 맛있게들 들어. 샬롯타, 너도 끝자리에 앉아서 닭고기 좀 먹으렴. 스폰지 케이크와 도넛을 만들어놔서 다행이야. 물론 상상의 손님들을 위해 요리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네 번째 샬롯타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나도 알아. 그렇지, 샬롯타? 하지만 보다시피 잘 됐잖아. 손님이 오지 않는다고 해서 음식을 버리진 않아. 샬롯타와 내가 며칠이고 다 먹었을 테니까. 그래도 스펀지 케이크는 오래 두어서 좋을 게 없지. 기억에 남을 만한 즐거운 시간이었다. 차를 마시고 나서 모두들 신비스러운 석양이 타오르는 정원으로 나왔다. 다이애나가 감탄하며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 멋진 곳에서 사시네요. 왜 이곳을 메아리 오두막집이라고 부르나요? 앤이 묻자 라벤더가 말했다. 샬롯타, 안에 들어가서 시계 선반에 놓인 조그만 호른을 가져오렴. 샬롯타가 재빨리 뛰어들어가서 호른을 가지고 나왔다. 어디 한번 불어보렴, 샬롯타. 그러자 샬롯타는 다소 삑삑거리고 귀에 거슬리는 소리로 호른을 불었다. 그러다가 한순간 정적이 흐르더니 강 너머 숲에서 마치 작은 요정나라의 호른들이 한꺼번에 석양에 부딪혀 울리는 것처럼 아름답고 맑은 메아리가 아련히 들려왔다. 앤과 다이애나는 환호성을 질렀다. 자, 샬롯타, 이제 크게 웃어보렴. 라벤더가 물구나무 서기를 하라고 해도 그대로 따랐을 샬롯타는 돌 벤치에 올라가 큰 소리로 마음껏 웃어젖혔다. 그러자 수많은 장난꾸러기 요정들이 자줏빛 숲과 전나무 기슭에서 샬롯타의 웃음소리를 흉내내듯이 메아리가 돌아왔다. 라벤더는 메아리가 자기 재산인 양 말했다. 사람들은 항상 내 메아리에 몹시 감탄하지. 나도 무척 좋아하고. 조금만 상상하면 메아리도 훌륭한 친구가 돼.
조용한 저녁이면 네 번째 샬롯타와 나는 여기 나와 앉아 메아리와 놀곤 하지. 샬롯타, 호른을 제자리에 갖다 두거라. 이때 다이애나는 불쑥 호기심이 나서 물었다. 근데 왜 네 번째 샬롯타라고 부르세요? 라벤더가 진지하게 말했다. 내 머릿속에 있는 다른 샬롯타와 헛갈리지 않기 위해서야. 그 애들은 너무 닮아서 구별이 안 돼. 저 아이 이름은 사실 샬롯타가 아니야. 그러니까 뭐더라? 그래, 레오노라. 맞아, 레오노라야. 자, 그건 이렇게 된 거야. 10년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난 여기서 혼자 살 수가 없었어. 그렇다고 월급을 줄 만큼 여유도 없었지. 그래서 어린 샬롯타 보먼을 데려와서 재워주고 입혀주고 같이 살았어. 그 아이 이름이 진짜 샬롯타였어. 그 애가 첫 번째 샬롯타였지. 그때 샬롯타는 13살이었어. 그 애는 16살까지 나랑 살다가 보스턴으로 떠났어. 그곳이 살기에 더 좋았거든. 그 후로 샬롯타의 여동생이 나와 함께 살게 됐지. 그 아이 이름은 줄리에타였어. 보먼 부인은 멋진 이름을 짓는 데는 영 재간이 없었나 봐. 줄리에타와 샬롯타가 너무 닮아서 난 계속 샬롯타라고 불렀는데 그 아이도 개의치 않았어. 그래서 난 진짜 이름을 굳이 외우려 들지 않았지. 그 아이가 두 번째 샬롯타야. 두 번째 샬롯타가 떠나자 세 번째 샬롯타인 에벌리나가 왔고 이제 난 네 번째 샬롯타와 살고 있어. 저 아이는 지금 14살이야. 하지만 16살이 되면 역시 보스턴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그때는 어떻게 지낼지 나도 모르겠어. 네 번째 샬롯타는 보먼자매 중 막내인데 제일 나아. 다른 샬롯타들은 항상 나를 어리석다고 생각하는 티를 냈지만 네 번째 샬롯타는 속으론 어떻게 생각하든 그런 티를 내지 않아. 난 사람들이 나한테 드러내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 안 해. 다이애나가 저물어가는 해를 아쉽게 바라보며 말했다. 저 어두워지기 전에 킴볼신에 도착하려면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아주머니, 정말 즐거웠어요. 라벤더가 간청하듯 말했다. 다시 놀러와 주겠니? 키가 큰 앤이 자그마한 라벤더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이렇게 약속했다. 꼭 다시 올게요. 이제 아주머니를 알게 됐으니 실증나실 때까지 자주 들를 거예요. 그럼 가야겠어요. 어쩔 수 없이 뿌리치고 떠나야겠어요. 폴 어빙이 저희 초록지붕집에 왔다 갈 때마다 하는 말처럼요. 폴 어빙? 누구지? 에이버니에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나? 라벤더의 목소리가 미묘하게 변했다. 애는 자기의 경솔함에 당혹스러워졌다. 라벤더의 옛사랑을 깜빡 잊어버리고 그만 폴의 이름을 말했던 것이다. 앤이 천천히 설명했다. 폴 어빙은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에요. 작년에 보스턴에서 와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있어요. 바닷가에 사는 어빙 부인 말이에요. 라벤더는 얼굴이 보이지 않도록 라벤더 꽃이 피어있는 꽃밭으로 몸을 숙였다. 그럼 스티븐 어빙의 아들인가? 네. 라벤더는 앤의 대답을 듣지 못한 것처럼 밝게 말했다. 아가씨들한테 라벤더 한 다발씩을 줄게. 참 아름답지 않아? 어머니는 항상 이 꽃을 좋아하셨지. 어머니는 아주 오래전에 이 꽃을 심었어. 아버지도 무척 좋아하셔서 내 이름을 라벤더라고 지어주셨지. 아버지는 어머니의 오빠를 따라 이스트 그래프턴에 있는 어머니 집에 처음 왔을 때 어머니를 만나셨는데 첫눈에 반하셨대. 그날 손님 방에서 주무시는데 이불에서 라벤더 향기가 나서 온 밤을 지새우며 어머니만 생각하셨대. 그 후로 아버지는 라벤더 향을 좋아하셨고 내게 그 이름을 붙여주신 거야. 잊지 말고 곧 놀러와 아가씨들. 네 번째 샬롯타와 함께 기다리고 있을 테니. 라벤더는 전나무 아래에 있는 문을 열어주며
앤과 다이애나를 배웅했다. 갑자기 라벤더의 얼굴에서 환한 빛이 사라지고 늙고 피곤한 기색이 떠올랐다. 헤어질 때 라벤더는 좀 전과 다름없는 젊고 싱싱한 미소를 지었으나 두 소녀가 오솔길 첫 모퉁이에서 뒤돌아 보았을 때는 정원 한가운데에 있는 은빛 포플러 나무 아래 돌 벤치에 앉아 지친 듯 손으로 머리를 짚고 있었다. 다이애나가 조용히 말했다. 외로워 보여. 우리가 자주 놀러 와야겠어. 라벤더 아주머니의 부모님은 아주머니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 그분들이 무턱대고 엘리자베스나 넬리, 뮤리얼 같은 이름을 지어줬다 해도 아주머니는 라벤더라고 불렸을 거야. 라벤더란 이름은 무척 아름답고 고풍스럽고 비단옷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런데 내 이름은 버터 바른 빵이나 잡동사니, 허드렛일 같은 맛이 나잖아. 아니, 그렇지 않아. 앤이란 이름은 위험 있고 여왕 같은 느낌을 줘. 하지만 네 이름이 캐런 헤브츠라 해도 난 그 이름을 좋아했을 거야. 이름은 그 사람의 됨됨이에 따라 멋질 수도 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 지금은 조시나 거티난 이름만 들어도 참을 수가 없지만 내가 파인의 자매들을 알기 전에는 그 이름만 듣고 무척 예쁠 거라고 생각했거든. 애는 무척 신이 나서 말했다. 정말 멋진 생각이야, 다이애나. 처음부터 이름이 예쁘지 않더라도 자기 이름을 예쁘게 만들어가는 거야.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름답고 유쾌한 기억을 남겨서 이름 자체로만 기억하지 않도록 말이야. 고마워, 다이애나. 이번 장에서는 다이애나가 좀 많이 등장을 했네요. 그쵸? 그리고 이 라벤더 부인, 앤과 비슷하기도 하고 이 정원에서 꽁꽁 숨겨진 정원 안에서 자기만의 요새를 짓고 사람들을 그리워하면서 언제 올지 모르는 손님을 기다리면서 독특한 삶의 방식을 살아가고 있는 다 컸지만 아이 같은 모습을 지닌 이 라벤더 아주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여러분 보셨을까요? 그 제목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인데 영화에서 헥터, 그 모자 장수 헥터가 저는 떠오르더라고요. 어른이고 다 큰 사람이지만 뭔가 그 자신만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순수함도 있고 엉뚱함도 있고 그런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좀 유쾌함을 주는 그런 모습이 라벤더 아주머니하고 모자 장수 헥터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간식은 제가 포크를 준비를 못했네요. 요거 보이세요? 요 안에 하얀 앙금이 들어있는, 좀 눌러볼까요? 하얀 앙금이 들어있는 가래떡이에요. 쑥 가래떡인데 이거 인스타에 우리 떡이라고 치면 나오거든요. 근데 정말 맛있어요. 저는 더 맛있게 먹으려고 쫄깃한 이 떡을 기름에다 살짝 구웠습니다. 탄 것처럼 보이지만 타진 않았어요. 네. 쌉소름한 쑥과 그 달콤한 달달한 앙금이 굉장히 맛있고 커피랑 먹으면 또 그렇게 찰떡입니다. 네. 살은 당연히 찌겠죠.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